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요즘 주변에서 결혼하는 지인들이 많아서 결혼식 참석할 일도 많아지고 자연스레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워낙 성격이 자상하셔서 그런지 서로 아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서 저희 엄마랑 아버지 사이좋게 지내셨던 것처럼 지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릴 적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어요. 어릴 때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분들이 제 부모님이니까 나도 크면 당연히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렴풋이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저도 나이 먹고 커가면서 부부가 한평생 서로만 바라보면서 충실하게 사랑 넘치게 살 수 있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시라면 평생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저희 엄마만 바라보며 평생을 사셨을 거예요. 엄마가 제 나이 고작 16 학창 시절 때 사고로 돌아가시지만 않았으면 말입니다. 아직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어린아이였던 저도 저지만 평소에 부부금슬이 그리도 좋으셔서 주변의 인꼬부부로 소문이 자자하셨던 아버지 역시 갑작스럽게 떠나가신 어머니 잃고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주위 어르신들이 농담 반 부러움 반으로 저 두 사람은 꼭 한 세트로 태어난 것 같다고 짓궂은 놀림을 하실 정도로 항상 사이가 좋으셨던 두 분이셨습니다. 그런 두 분의 외동딸로 자라면서 저는 형제 없는 외로움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넘치셨던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제게 항상 끝모를 깊은 사랑을 주시곤 했죠. 세 식구가 단출하게 살아도 집은 항상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런 나날이 오래도록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만큼 어머니의 부재는 견디기 어려운 상실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슬픔도 슬픔이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실까 그게 더 두려웠어요. 아빠가 제 앞에서만큼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제게 더 마음을 쓰고 죽을 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게 어린 제 눈에도 보여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았던 엄마를 떠나보낸 아픔을 이겨내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것 또한 아버지의 그런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마 가시고 이제 식구라고는 단 둘뿐인데 당신이 흔들리면 그 이상으로 방황하게 될 딸 자식을 생각하며 모질게 스스로를 채찍질하셨겠죠. 아무리 가혹하고 슬픈 일이 벌어져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이는 자식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애를 쓰셨을 아빠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스러우면서도 가슴이 아파요. 일하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반드시 자기 전에 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신 덕분에 저는 크게 사춘기도 겪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방 출장도 잦은 편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화라도 딸내미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신 아빠셨습니다. 저도 다 크고 나서 회사 다니고 사회생활 해봤잖아요. 일이 바쁘면 주의를 챙기기는커녕 내 몸뚱이 하나 간수하는 것도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빠가 그간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 보는 낙으로 살았지. 우리 수연이 아니었으면 아빠가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버티고 살았겠어? 하지만 오히려 못난 딸 자식이 당신 인생의 버팀목이었다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셨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다른 형제도 없이 아빠와 단둘뿐인 가족으로 살아왔어도 제 마음 빈자리 생길 일 없이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다정하고 사랑 많으신 저희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저도 결혼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취업하고 자리 잡게 되면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아버지께 또 하나의 기쁨을 안겨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제 지인들과 직장 동료 통해서 소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소개 자리에 나가보았지만 결혼 상대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더더욱 실감하게만 되었어요. 조건, 물론 중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 아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객이 전도되어 사람 그 자체보다 물질 먼저 파악하려는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비 남편은 그간 소개받았던 사람들과는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애초에 소개 자리가 만들어진 것부터 지인 결혼식에서 처음 본 저를 제게 호감을 가지고 예비 남편이 주선자를 많이 졸라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첫 만남에서부터 저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한 예비 남편이었어요. 비슷한 조건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 서로에게 간을 보는 모습이 익숙해져 있던 제게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다소 허둥대고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예비 남편이 새로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제 눈에 들고 싶어서 노력하고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저도 그만 쉽게 마음이 열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예비 남편과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연애 내내 제게 푹 빠져있는 예비 남편의 애정을 넘치도록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처음부터 제게 관심을 가지고 시작된 관계여서 그런지 예비 남편은 연애 초반부터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니 만나는 내내 결혼 이야기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수연 씨 집에는 아버님이랑 수연 씨 식구들이 단둘뿐이잖아. 우리 집은 형제도 많고 부모님도 두 분 다 계시고 나랑 결혼하면 수연 씨 대가족 되는 거다? 한 번도 예비 남편에게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식구라고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식으로 말해본 적 없었지만 홀아버지와 둘이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를 애처롭게 보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예비 남편 말처럼 그 사람이 다른 형제들도 있고 부모님 다 계시는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 한쪽 부모를 일찍 잃고 편부모 밑에서 외동딸로 자란 제가 당연히 외롭게 컸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원래 사람은 자기가 겪은 대로 생각하게 마련이라잖아요. 항상 북적북적 시끄러운 집안에서 자라났을 예비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 집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편에 왠지 석연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단언컨대 저희 아버지랑 둘이서만 산다고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항상 딸 자식인 저를 당신의 세상 중심이라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아버지셨어요. 엄마가 일찍 떠나기는 하셨지만 내 부모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저라는 사실을 단 한시도 잊지 못할 정도로 제게 큰 사랑을 주셨던 아버지셨습니다. 결단코 살면서 단 한 번도 애정 결핍을 느끼지 않았을 정도로 사랑을 충만하게 주셨던 분이 바로 제 아버지셨어요. 예비 남편 입장에서야 저를 생각한다고 그리 말해주기는 했지만 당연하다는 듯 제가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정서적으로 결핍된 부분이 많을 거라 짐작하는 것이 꼭 제 아버지가 제게 올바른 사랑을 주지 못하셨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 괜히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상황을 비약하는 것 아닐까. 저 사람도 내게 더 잘해주고 싶어서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겠지 생각하며 복잡한 마음을 애써 지우려고 노력했지만 말입니다. 나는 자기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 지금까지 당신 외롭고 쓸쓸한 일 많았을 걸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몰라. 얼른 결혼해서 자리 잡고 식구들도 늘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이제 외로운 거 모르고 살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술만 마셨다 하면 이렇게 제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다고 은근슬쩍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워낙 첫 만남 때부터 저를 좋아하는 티가 많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결혼하는 걸 당연하게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만남이 아니었고 그러한 상대방이 나를 가벼운 연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결혼할 사람으로 여기고 제 사람 취급을 해주는 것이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예비 남편 마음은 고맙게 느껴졌고 평생 저를 외롭지 않게 지켜주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치는 자신감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 역시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예비 남편 집안은 장사를 하는 집이었는데 주위에서 입 쩍 벌릴 만한 대단한 부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장사가 제법 잘 되는 모양이었어요. 예비 남편이야 항상 제 입에서 결혼 오락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었으니 어느 정도 집안 조건을 부풀리기도 했겠지만 그게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제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말 지어내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집안에서도 하나 있는 막내 아들 얼른 장가 보내고 싶어 하시는지 연애 초기부터 자기 어머니가 저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제 눈치를 보면서도 자주 꺼내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생각 없이 그 사람 만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가 부모님 만나 뵙는 일이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 사람과 확실하게 결혼 결심이 서기 전까지는 섣불리 부모님부터 만나보는 것은 자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 좋다는 사람이면 아주 쌍수를 들고 반겨주실 분이라니까. 나도 고집이 보통은 아니어서 부모님이 하란 대로 얌전히 결혼할 놈 아닌 거 우리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시고 내 마음에 드는 여자 생겼다는 것만 해도 수연 씨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수연 씨 집안 문제도 내가 다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혹여나 자기 집안에서 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까 봐 제가 결심을 망설이는 줄 알고 열심히 설득하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은 의아하게 느껴졌어요. 저희 집 사정이랄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이해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싶었거든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요새 뭐 편부모 가정이 드문 것도 아니고 저희 집처럼 부모님 사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혼 가정도 워낙 많잖아요. 그게 흠이 되리라고는 제 입장에서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예비 남편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을 때 제가 자라온 환경이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양친 건강하게 생존해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는 아들의 결혼 상대가 부모님 중 한 분이 안 계시다는 게 마음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구나. 그걸 그때서야 처음 자각하게 되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게 아버지 한 분만 계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며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했을 저였지만 이게 결혼 문제가 되고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 뵙는 문제가 되니 저도 은근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평생 그렇게 생각해왔듯 아버지의 존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셨고 당연히 저는 떳떳했어요. 아들 얼른 장가 보내 손주 품에 안고 싶어 하신다는 분들인데 며느리감 만날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는 예비 시어머니와 설마 내가 걱정할 만한 상황은 생기지 않겠지 생각하며
예비 시어머니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끼리 서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먼저 저를 만나보고 싶다는 말씀을 워낙 많이 전해오셔서 그래도 어른 말씀인데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예비 남편과 함께 만나게 된 거죠. 어머 세상에, 곱기도 하지. 우리 막내가 그렇게 자기 여자친구 예쁘다고 입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더니 괜한 소리가 아니었네. 첫 만남에서부터 덥석 제 손을 잡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며 그제야 긴장된 마음을 조금 놓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도 어찌나 살갑게 대해주시는지 제 앞으로만 수북히 쌓인 반찬 그릇을 보며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화기애애하게 다정한 대화 주고받으며 식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저지만 예비 남편도 모친에게 처음으로 결혼 상대를 소개시키는 자리이니 긴장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시는 것을 보고 긴장이 다 풀렸는지 표정이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잠깐만, 회사 급하게 연락이 와서 두 분 식사하고 계세요? 그러다 예비 남편이 급하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워낙 저에게 친절히 대해주셔서 두 사람만 남아있어도 괜찮겠거니 생각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들고 제게 반찬 날라주던 젓가락을 소리나게 탁 내려놓으셨어요. 듣자니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하던데? 방금 전까지 아들 앞에서 그리 상냥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표정이 싹 굳어버린 걸 보고 그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 잠깐 새에 사람이 저렇게 안면을 싹 바꿀 수가 있다니. 하지만 제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날카로운 호구조사가 날아왔어요. 성인도 되기 전에 모친이 돌아가셨다니. 시집와서 제대로 배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다고 했지? 결혼하게 되면 독립해서 따로 나와 살아야 할 텐데 아버지 부양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지? 설마 나중에 모시고 산다는 소리 하거나 우리 아들이 주기적으로 챙겨드려야 한다거나 그런 일 생기는 건 아니겠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바늘이 꽂힌 것처럼 제 마음을 뾰족하게 찌르는 날카로운 말들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있을 때는 그렇게 당장이라도 저랑 결혼 못 시켜서 안달인 것처럼 저 아쉬운 듯한 행동을 보이더니 당신 아들 없으니까 며느리 간택하러 나온 중전마마라도 된 듯 어찌나 콧대를 세우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 제 아버지를 언급하는 저 태도라니 꼭 제 아버지가 저와 나아가 당신 아들에게까지 짐덩어리가 될 것처럼 취급하는 태도에 저도 모르게 불쑥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살면서 제 아버지가 제 인생의 짐이 된다는 생각을 결단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 분 안 계신다는 이유로 그런 제 처지를 꼬투리 잡으면서 나를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내 아버지까지 짐스럽게 취급하는 예비 시어머니 태도에 너무 당황스럽고 상처도 되었습니다. 나 혼자라면 모를까. 내 아빠까지 업신여기는 듯한 태도에 이걸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 한마디 하려는 차에 예비 남편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어머 아들, 얼른 와서 앉아. 아가씨가 걱정되는지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네. 당신 아들 돌아오니까 저 호구조사하며 못마땅하게 쏘아보던 게 언제였냐는 듯 또 안면을 싹 바꿔버린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당황스럽다 못해 무슨 이중인격이라도 된 것 같은 태도에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식사 마칠 때까지 또 아들 앞에서는 세상 다정한 시어머니 행세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비 남편 없을 때 했던 말들이
제 기억에서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거봐, 우리 엄마 수연 씨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했잖아. 자신 있게 말하는 예비 남편에게 대체 이걸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 하나 입 다물고 있는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이야. 나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란 걸 많이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던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나. 아까 자기 마음에 들어서 아들은 나 몰라라 하고 맛있는 반찬 수연 씨한테 다 밀어주시는 거 못 봤어? 그런 걸로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수연 씨 데려오라는 소리도 안 했을걸? 우리 엄마 그러실 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제 모친에 대해 단 한 채의 의심도 없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제 딴에는 어렵게 꺼낸 얘기에 단박에 부정하는 예비 남편에게 순간 욱하는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아까 자기 전화 받으러 나가자마자 나 홀아버지 밑에 자라서 엄마한테 보고 배운 거 없이 가르칠 거 많겠다는 소리부터 하시더라. 그런데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정말 맞아? 설마. 에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있나. 내가 자기 장인어른이랑 둘만 지낸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데. 엄마 안 계신 빈자리가 얼마나 큰 건데 그거 생각하면 수연 씨 너무 가엾다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데 자기 더 신경 써주시려고 말씀하신 걸 수연 씨가 오해한 거겠지.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철석같이 자기 엄마 편만 드는 그 사람을 보니 당황하다 못해 황당했어요. 분명 예비 시어머니 만나기 전에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자기가 방패막이 역할 단단히 해주겠다며 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며 큰소리 떵떵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일을 거짓 하나 없이 가감없이 말했는데도 제 모친 행동이 잘못됐다는 자각은커녕 제 엄마 감싸기에 급급한 사람이라니 저도 그만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듣는 내가 그렇게밖에 안 들렸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은 성조 씨랑 더 얘기 못하겠다. 나 먼저 들어갈게. 자기야, 수연 씨! 뒤늦게 당황해서 허둥대는 예비 남편 놔두고 그냥 휙 돌아섰습니다. 저도 모르게 억울하고 분하고 예비 남편에 대한 서운한 마음까지 올라와 자꾸 바보같이 눈물이 차는 게 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꾸 아버지가 떠올라서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세상에서 당신 딸이 최고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셨어요. 그런 아버지 덕에 엄마 일찍 떠나고 안 계셔도 엄마 없는 서름 모르고 자라온 저였습니다. 두 식구 서로 의지하며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애틋한 관계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소중한 아버지와 단 두 식구 같이 사는 게 생판 처음 만나는 예비 시모에게 약점이나 잡힐 일이 되는 거라니. 이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면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가슴이 아프실까 생각하니 이걸 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편으로는 수치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내가 그 자리에서 왜 더 똑 부러지게 내 할 말을 하지 못한 거였을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결혼시장에서는 홀아버지와 둘이 사는 내 처지가 역시 약점이 되는 걸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사랑으로 날 키워주신 내 아버지 생각하면 불효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제 가정 환경으로 이런 취급을 당해본 것이 처음이어서 더 내성이 없었습니다. 제가 단단히 마음이 상해 며칠 연락을 안 했더니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예비 남편이었어요. 수연 씨, 내가 미안해.
수연 씨 입장에서는 기분 상할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내가 너무 가볍게 얘기했지? 미안해. 화 풀어. 정말이지.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예비 남편을 보면 내가 너무했나 싶다가도 그날 싸늘했던 예비 시모 표정 생각하면 좀처럼 마음이 쉽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런 게 당신 아들이 저렇게 저랑 결혼 한번 해보겠다고 아주 사정사정을 하며 애처로운 꼴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예비 시모의 연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첫 인사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회사 근처 카페에 있다며 빨리 내려와 보라고 하는데 업무 중에 갑작스럽게 받은 전화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마냥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 급하게 내려가 봤더니 대뜸 결혼 준비 얘기에 예단 혼수 얘기까지 당신이 하실 말씀만 다다다 쏟아내는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그쪽 집안에 이런 거 제대로 신경 써줄 어머니가 계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신부 집에서 신경 써야 할 것도 내가 다 떠안게 될 텐데 그러려면 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쪽 집안이야 식구라고는 아버지밖에 안 계신다고 하니 준비할 게 별로 없다고는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는 식구도 적지 않고 챙겨드려야 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편부 가정에서 자란 며느리감, 마음에 안 차는 티 팍팍 내면서도 아들이랑 결혼 안 시킬 생각은 없는 건지 무슨 빚이라도 받아내려는 것처럼 당당하게 그러시는데 기가 막혔어요. 평소에 예비 남편과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허례허식 최대한 줄이고 결혼식에도 너무 큰돈 쓸 생각하지 않는데 합의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성주 씨랑은 결혼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아직 말씀 못 들으셨을까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는데 간소는 무슨? 갖출 건 다 갖춰서 해야지. 정색을 하면서 제 눈앞에서 도끼눈을 뜨는 예비 시모와는 말이 안 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결혼 당사자인 며느리감 의견 같은 건 자기 고려할 대상도 아니라는 듯 무시하는 태도에 저도 그만 기분이 확 상했고요. 더는 저도 표정 관리하기가 힘들어 업무 중에 급하게 나왔다며 자리를 뜨는 걸 보고 또 못마땅한 듯 혀차는 소리를 감추지도 않는 예비 시모에게 저도 이런 취급 더 당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몇 번 전화로 당신 집에 찾아와서 할 얘기를 빨리 마쳐야 하지 않겠냐는 등 귀찮은 연락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말투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는 눈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 당신 아들에 비해 제가 한참 모자라다는 태도로 제 자존심을 뭉개고 들려는 예비시모 연락이 올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입맛도 뚝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예비시모와 첫 만남하고 보름도 되지 않아 볼에 살이 쏙 내릴 지경이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예비 남편은 둘 사이에 오해가 있었을 거라느니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겠다느니 문제의 본질은 전혀 짚지 못한 채 그저 저 어르고 달래 얼른 결혼 진행시킬 생각만 만만하니 여전히 마음은 풀리지 않았고요. 그래도 정을 준 사람이라고 울상지으며 제게 사정하는 꼴을 보면 마음이 순간 약해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귀신같이 예비시모 정 떨어지는 연락을 받고 나면 새로이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결국 예비 남편에게 통보를 했어요. 우리 결혼 조금 천천히 생각해보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결혼 미루자는 거야? 저라고 저 사람 모친한테 그런 취급당하면서 마냥 당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귀한 자식이에요. 저희 아빠가 저 지금 예비시모 될 사람한테 이런 취급 당하는 거 알고 계셨으면 당장에 그딴 결혼 때려치우라며 예비 남편한테까지 아주 엄포를 놨을 겁니다.
제가 적당히 화 좀 내다 기분 풀어줄 줄 알았는지 세상 충격을 있는 대로 다 받은 듯한 예비 남편이 제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연 씨 그러지 마. 내가 수연 씨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나 진짜 자기 없으면 죽어.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며 울며불며 매달리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제발 결혼 미루자는 소리만 하지 말라면서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예비 남편 보면서 저도 당황하고 놀랐어요. 내가 잘못했어. 수연 씨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꼭 다시 바로잡을게. 우리 엄마한테도 정말 제대로 얘기해서 다시는 자기 집안 문제로 기분 상하게 만들지 않도록 할 테니까 자기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너 진짜 자기 없으면 죽어. 그동안은 제 눈치를 살살 보다가도 오늘은 안 풀리겠다 싶으면 눈치껏 물러나는 예비 남편이었는데 꽉 붙든 저를 놔주지도 않고 저리 대성통곡을 해대니 저도 사퇴 수습을 하겠다고 일단 예비 남편을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우리 집안 문제나 우리 아빠 함부로 얘기하는 거 마냥 듣고 참을 수는 없잖아. 성조 씨 같으면 입장 바꿔서 힘들게 나 키워주신 부모님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하면 기분 좋겠어?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다시는 우리 엄마 그런 식으로 말 못하게 할 테니까 나랑 결혼 안 한다는 소리 하지 마. 결국 앞으로 하는 거 지켜보겠다는 말로 겨우 예비 남편을 달래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당신 아들한테 제대로 한 소리를 들었는지 예비 시모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말이 시어머니 되실 분의 연락이지 솔직히 진상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끊기니까 저도 숨을 좀 쉬겠더라고요. 내가 자기 외롭게 큰 것만 생각해서 결혼하고 식구들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고만 여겼는데 며느리 된 입장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어려울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 자기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플 일 없도록 내가 말 잘했으니까 앞으로 자기 염려할 일 하나도 없어. 여전히 큰 소리를 떵떵 치는 예비 남편에게 아직 미심쩍은 기분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어찌 되었든 자기 식구들 간에 합의를 했으니 예비 시어머니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행동도 끊긴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한번 결혼 미루자는 얘기한 이후로 원래도 제게 잘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 앞에 거의 넙죽 엎드릴 지경이 되었으니 고민 끝에 결국 저도 마지막 한 번은 봐주기로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대처였지만 솔직히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 기분 맞춰주겠다고 저렇게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또 생길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예비 씨가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 말입니다. 나를 받아놓고도 가슴속 바위라도 얹은 듯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미 시어머니 될 사람과는 제대로 감정이 상한 바가 있었고 예비 남편이 옆에서 자기가 다 막아주겠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예전 같은 믿음은 솔직히 들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도 마음이 갈팡질팡했는데 당시에 제가 워낙 회사 일이 바쁘게 몰아치고 있었고 매일같이 눈물바람으로 저를 붙잡는 예비 남편 때문에 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사드리러 가기 전날에도 자정 너머까지 회사 일을 처리한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야말로 컨디션이 최악이었지만 미리 잡아놓은 약속을 미룰 만큼 편한 사이도 결코 아니었고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자기 좋아하는 거 잔뜩 해놨대. 제 속도 모르고 혼자 신나 싱글거리는 예비 남편 보면서 이번만큼은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길 기대했습니다. 어서 와. 밥부터 먹으며 얘기하자.
여전히 아들 눈치를 보며 제게 상냥하게 구는 예비 시모였으나 이미 그 실체를 본 터라 예전만큼 반가운 마음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제 앞에 손수 상을 가득 채워둔 음식들을 날라주셨으나 마음도 몸도 불편해 삼키는 게 고역이었어요. 그래도 겉으로나마 잘해주는 척하려고 해주신 걸 안 먹을 수도 없고 컨디션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긴장감은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발견하게 된 거죠. 제게 잔뜩 떠주신 된장국에 미처 갈리다만 건새우가 떠있는 걸 말이죠. 순간 예비 시모와의 첫 만남에서 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가는 뭐 가리는 건 없어요? 수연 씨 다 잘 먹어. 아, 근데 새우 알레르기가 심해서 어릴 적에 새우 든 줄 모르고 먹었다가 응급실 간 적 있다고 했지? 큰일 날 뻔했지. 그래도 그거 외에 가리는 건 없어요. 저 여자에게 분명 제게 심각한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말했어요. 설마 잊었나? 벌써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오는 게 곧 내가 넘어가겠구나 싶으면서도 예비 시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깨달았죠. 저 여자 일부러 이랬구나. 수연 씨 왜 이래? 쿵 쓰러지는 와중에도 그 여자 낯짝에 슬쩍 웃는 기색이 떠오르는 걸 확인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요란스런 소리에 일어나 보니 이미 응급실이었어요. 급한 처치는 했는지 눈은 떠졌어도 이미 온몸에 붉은 반점에 목구멍이 부었는지 목소리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따라 나온 그 집구석 식구들이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래? 피로 누적도 있었고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데 평소 어떤 알레르기가 있으셨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새우 알레르기가 심하긴 한데 새우 요리 없었잖아. 엄마, 된장국에 건새우 갈아놓지 않았어? 뭐?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수연 씨 새우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 무슨 상전도 아니고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써야 해? 입 좀 닥치라고 소리라도 치고 싶었지만 갓 깨어나 아직 두통도 심했습니다. 그때 응급실 열린 문으로 낡은 옷차림에 흙먼지 투성이인 장년의 남성이 뛰어들어왔어요. 제 아버지셨습니다. 수연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자네 이게 무슨 일인가? 장인어른, 그게... 뭐? 장인어른? 지금 이 꼴을 하고 있는 저 양반이 사돈 될 사람이라는 소리야? 딸 자식이 혼절에 응급실까지 실려온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셨을 텐데. 지방 현장에서 급하게 달려오신 아버지를 보고 위로는커녕 대뜸 소리부터 치는 예비 시모였습니다. 기운만 있었으면 당장 일어나서 저 여자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저를 보고 걱정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시는 저희 아빠와 도끼눈 뜨고 내 아버지를 깔보는 여자와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예비 남편까지. 와중에 예비 시모라는 여자의 상황 파악 못하는 막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봐라. 저 꼴을 좀 보라고. 저런 집구석하고 기어이 연을 맺어야 하겠어? 아이고, 내 속이야. 어미 없는 것도 모자라 아비꼴까지 저 모양이야? 어디서 일용직이나 해가며 근근히 먹고 사는 모양인데 우리 집안이 뭐가 아쉬워 저런 모자란 집안에다 아들을 보내? 감히 주제도 모르고 내 귀한 아들을 탐내기를? 감히 우리 귀한 아들을 넘봐? 이 결혼 반대야. 이 결혼 절대로 못 시킨다고! 엄마, 제발 좀. 멀쩡한 내 새끼가 그 집구석 들어갔다 이 지경이 돼서 나왔는데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나야말로 이런 막대 먹은 집구석에 내 귀한 새끼 못 보내. 무례하게 내 아버지 면전에서 삿대질까지 하는 미친 여자 막말에 저희 아버지도 답지 않게
소리까지 지르시며 흥분하셨습니다. 파혼이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와 내 아버지 멸시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러 음식에 새우까지 쳐넣은 저 악독한 것 저도 시어미로 모시고 살 생각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나와 내 아버지 무시하고 막말한 것 절대로 가만둘 생각 없었습니다. 아이고 의사 조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의사 가운을 걸친 말쑥한 장년 신사분이 제게 달려와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주변 의료진들이 급히 뛰어와 고개를 숙였어요. 병원장님,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십니까? 병원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 예비시 못 말은 들은 척도 않고 저와 제 아버지 손을 덥석 잡고 걱정하는 병원장님이셨습니다. 저희 가족과는 피를 나는 가족보다도 끈끈한 사이로 지내오신 제게는 삼촌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분 역시 저를 조카라고 불러주시며 아껴주셨고요. 서로 접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병원장님과 추리한 차림의 아버지. 그 두 분은 같은 대학 동기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후 사이로 평생을 함께 하셨고 병원장님 집안 형편이 기울어 학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을 때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저희 할아버지 도움 통해 학업을 마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 초라해 보이는 차림의 제 아버지는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사업가로 평생 건설사를 운영해 오신 대표님이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속물에게는 그저 초라해 보였겠죠. 젊을 적부터 당신이 올리는 건물은 직접 꼼꼼히 살피면서 현장 관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이날 이때까지 모든 현장에서 직접 일해오신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의 마음을 그런 천박한 여자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거 없는 편부 가정이라며 있는 대로 무시했던 정신 나간 여자 낯빛이 싹 질렸습니다. 와중에 대강의 상황을 파악한 병원장님과 아버지가 참을 수 없는 화를 터뜨리셨습니다. 알레르기가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데 사람 하나 잡으려고 작정을 했나? 자네는 뭐 했어?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냐고? 그게... 아버지, 흥분 가라앉으세요. 수연아! 이윽고 정신을 추스른 제가 가만히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멀쩡히 일어나는 걸 보고야 마음이 놓이셨는지 털썩 주저앉는 아버지셨어요. 수연씨, 괜찮아? 제 손을 붙드는 예비 남편 팔을 곧장 뿌리쳤습니다. 수연씨, 왜 그래? 왜 그래? 네 어미 때문에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결혼도 파토난 이 마당에 어디다 더러운 손을 대? 파혼이라니. 아직 몸이 아파서 우리 아기가 정신이 없나 보네. 방금 전까지 우리 집안 무시하고 함부로 들먹이며 아들로 못 보낸다더니 내 새끼가 왜 대각이야? 사돈, 제발 흥분 가라앉으시고. 웃기는 여자네. 실컷 사람 깔보고 우습게 보더니 우리 아빠 잘 나가는 건설사 대표님이라니까 기는 꼴 좀 봐. 단박에 수치심에 그 여자 낯빛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결혼 깨질까 봐 한마디도 못 뱉고 내 아빠 눈치나 슬쩍 보는 꼴이 역겨웠어요. 결혼은 끼리끼리 하는 거 아니겠어? 나야말로 우리 집보다 돈도 없어 양친 다 있다고 해도 없는 이만 못한 저렇게 몰상식하고 못 배워먹은 여자를 미쳤다고 시무라고 모시고 살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우리 아빠 세상에서 제일 귀한 딸인데? 그러고는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나게 만든 원흉인 예비 남편 놈을 쏘아보고 말했습니다. 네가 양심 있으면 파혼한다는 내 말에 입 닥치고 받아들여야지. 감히 어디서 토를 달아? 네 어미가 나 죽인다고 해도 입 닫고 있을 놈이? 그게 무슨 소리야, 수연아? 삼촌,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갈아서 몰래 숨겨서 먹이려고 한 거 이거 범죄 아니에요? 뭐야? 저 인간들 너 알레르기 있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몰래 먹여서 널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미친 인간들이 내 딸을 잡으려고 들었어? 그게 아니라, 몰랐어. 나는 몰랐다고. 아까 저것들 얘기하는 거 선생님 다 들으셨죠? 분명 저 새우 알레르기 있는 거 알면서도 저 여자가 속이고 먹였다고. 제 말에 아까 저 봐주신 선생님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이윽고 그분이 들은 대로 증언을 해주셨어요. 네, 아까 알레르기 여부 알고 있냐는 말에 알면서도 넣었다고 자기들끼리 다투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이 때려 죽일 것들이 감히 내 딸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만 눈이 돌아간 아버지 주먹이 예비 남편 놈에게 꽂히고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며 그 모친이 무릎을 꿇고 파리처럼 손을 싹싹 비비며 빌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죄긴 했지만요. 이 정신 나간 미친 여자가 내가 당신 감방에 쳐놓고 말 거야. 빌어먹을 네 집구석 망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밟아줄 거라고.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새 경찰에 신고까지 해준 병원장님 덕에 경찰 손에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는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이미 의료진 증언까지 확보한 바였으니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개처럼 끌려가는 제 모친 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못난 아들놈이 뒤쫓아갔습니다. 엄마! 엄마! 당연한 말이지만 하비는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빠도 아빠지만 병원장 삼촌도 여간 화가 난 게 아니신지 아주 철저하게 증언과 서류를 꾸려주셨거든요. 곧장 아빠 통해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고의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대대적인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좀 산다고 해봤자 장사나 좀 하는 집안, 저희 집안 변호사 규모에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한들 워낙 증거가 확실해 빠져나올 수도 없었고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고 고작 그걸로 봐줄 수 없다며 당장에 그것들 가게 건물을 통째로 매입한 아버지셨어요. 다른 매장은 그대로 두고 그 집구석 가게만 임대료를 배 넘게 올려버리고 인근 부동산 업자들과 얘기까지 다 맞춰두셨습니다. 당장에 그 집구석 가게가 휘청거리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이러고 저희가 어떻게 삽니까? 남의 새끼 잡으려고 한 범죄자 주제에 내 새끼 못 살게 만들어 놓고 당신네들은 살 생각을 해?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추리한 꼴로 달려와서는 엎드려 비는 여자였어요. 그렇게 남의 용모를 비웃더니 신발도 제대로 못 챙겨 신고 기어나와 짝짝이인 꼴이 그저 우습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나한테는 어미도 없는 것이라고 아주 되도 않는 유세를 떨더니 아주 아들 인생 제대로 망가뜨린 어미가 됐네. 주제에 감히 누구 앞에서 건방을 떨어? 당신 아들 마마보이의 알레르기로 며느리감 죽이려던 사이코 어미 뒀다고 아주 망신이란 망신 다 당하고 사는 걸 보는 기분이 어때? 하가 내가 잘못했다. 네 기분만 풀린다면 내가 뭐든 다 할 테니 제발 좀 살려다오. 여기서 더 망하고 싶지 않으면 더러운 낯짝 들고 기어올 생각 마. 아, 합의금 제때 안 보내면 우리 아빠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가게처럼 빼게 만들 거라고 아주 벼르고 계시니까 꼼수 부릴 생각 말고. 더 큰 화를 당할까 질질 짜면서도 결국 초라하게 물러나는 그 여자 꼴을 보면서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러게 사람 그따위로 대하면 지도 당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살았어야죠. 세상 무서운 맛을 제대로 보고야 고개 숙일 줄 알고 살게 된 그것들한테 저 헤아려 둔 것, 파혼 책임 명목까지 들어 합의금까지 야무지게 다 뜯어내고 더러운 인형 끊어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 예비 남편이 제 어미와 절연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긴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매달린 여자한테 비참하게 버림받은 것도 속이 쓰릴 텐데 온 동네 소문 다 나서 아들놈 등신 취급받게 만든 것도 모자라 집안 다 말아먹은 미친놈이 저 같아도 영 끊고 싶을 것 같긴 하네요. 애초에 지가 중간에서 처신 똑바로 못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니 놈이 억울해하든 말든 이제 제할 바가 아니지만 말입니다. 다행히 병원장 삼촌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알레르기 후유증으로 크게 고생하지 않고 건강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감히 저 그렇게 만든 것들 지금도 이를 갈긴 하시지만 희생 불능할 정도로 본인 양껏 밟아주셨기에 후련해 보이세요. 요즘은 엉뚱한 놈한테 아까운 시간 썼던 것 다 아버지와만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격 안 되는 것들은 지들끼리 구질구질 살라고 두고 저는 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인 아버지와 앞으로도 잘 지내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